비교원입니다. 3월부터 약간 조건이 바뀐 게 있어서요. 이게 뭐 인터넷, TV, 그 휴대전화 뭐 그냥 당연한 데 가입하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약정이 끝날 때쯤은 옮겨 가실 때 비교원을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때는 최대 30만 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가입을 한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4만 원씩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부업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그래서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뭐 저희 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라든지 네이버의 포털에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영준입니다. 예. 박수 소리 우렁차네요. 예. 네. 얼핏 듣기에는 약간 군부대 같기도 하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편수계 강성필입니다. 예. 정무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정무승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좌파태기 이정주입니다. 좌파태극기. 자, 이렇게 네 분 중에 세 분은 오늘 그 멜빵 안 하셨나요? 그죠. 하지만. 보세요. 자, 이렇게 또 같은 채널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라서 오늘은 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합이 맞으시고 티키타카가 있을 테니까. 네. 예. 여기서 다 털고 가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다 같이 또 이동하신다고요? 네, 다 같이 예. 저녁으로. 그 방송은 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 다 하고 가니까요. 네, 저녁 뉴스 나오면 그때. 예. 자, 오늘 뭐니 해도 세월호 12주기라는 이 4월 16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안산 허락유원지뿐만 아니라 뭐 진도 앞바다 이 해역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곳에서 오늘 관련된 추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안산 허락유원지에서 진행됐던 이 기억식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라는 타이틀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그 뜻을 더 기리게 됐는데요. 저희 뉴스다이브도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추도사 일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 유가족의 아픔을 오래 듣고 보살피는 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정부가 세월호 정보공개 TF를 꾸려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들을 완수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 뉴스들 관련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내용들은 또 뉴스 다이브 말미에 좀 더 다루도록 할 텐데요. 한겨레에서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오늘 뉴스다이브 방송 이후에 이 다큐멘터리가 또 공개가 되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조폭연루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이 조폭연루설은 뭐 뉴스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우리 이정주 기자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당시였죠. 2021년 네, 대선 앞두고 이게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국정감사 당시에 이게 국제 마피아 수원 구치소에 수감된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 뭐 코마트레이드 직원 이 사람이 이제 요청해서 변호인과 접견했다 이렇게 김용판 의원이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국감장에서 네. 사진도 띄우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폭이 이제 현금을 1억 원, 음흠. 5천만 원 뭐 전달 받았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만약에 정황 증거로 제시를 했고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행동대응 뭐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뭐 서신의 뭐 내용들 서로 조폭끼리 행동대장하고 예. 했던 거 이걸 근거로 이제 성남 당시에 성남에서부터 이재명 시장이 이 마피아들과 국제 마피아 이쪽 조폭들과 연루돼 있었다. 도와줬다. 시장 때도 많이 도와줬고 돈 주고 이제 권력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루서를 이제 사실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 이제 특권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이 특권을 이용해서 사실 말한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 예. 근데 밖에서 기자회견 하지 않고 근데 요 앞단을 따서 얘기를 하니까 대선 내내 결국은 그 만약에 성남 쪽에 이제 조포가 연루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시달렸었죠. 그리고 진실 규명이 불가능했어요, 사실. 뭐 그래서 그대로 쭉 이어갔었고 예. 장영하 변호사 예. 이분이 여기 이제 기자회견하고 메인으로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최근에 유죄가 나왔죠. 결국. 그렇죠. 유죄로 확정이 된 것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앞단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결국 그 조폭 연루설 등으로 대선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대선은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이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당시에 사진을 띄우고 그랬었는데 김용판 의원은 아시다시피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어찌 보면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실관계를 알면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찰도 그냥 경찰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마치 신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뭐 동부연합이라는 조직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뭐 선거 조직을 끈끈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무슨 빨갱이고 뭐 성남 마피아 이 깡패들하고 조직적으로 엮여가지고 이들과 돈을 주고받고 이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서 얘기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구전으로 선거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저도 방송할 때 이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는 패널들 중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1% 영향만 줬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저희를 향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너희들이 1심에서 유죄 받았네, 2심에서 유죄 받았네, 대법에서 확정됐네. 특히나 뭐 이화영 관련해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대법에서 너희들도 확정됐으니까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사과 가지고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국민의힘이 좀 책임질 수 있게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진지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한겨레 주차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자동차에 시동이 켜져 있어서 차키를 좀 달라는. 예, 그렇게 되었군요. 정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생방송의 묘미죠. 다양한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라이브인 증거죠. 아니, 저 JYP께는 그것 좀 여쭤볼게요.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뭐 한 5%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악마화가. 왜냐면요. 이미 한국 사회의 이른바 인구 구성, 직업 구성, 연령 구성은 민주당이 양자 구도에서 지지 않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 52대 48 정도로 이기는 구도가 짜져 있는데 그때 그 악마화가 크게 작동했고요. 문제는 이 악마화의 시작이 민주당 정권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말씀을 꺼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되어서 한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윤석열 때 3년 국가를 개판 쳐놓은 게 되돌리는데 너무 힘들구나. 이 되돌리는 아까운 시간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회가 더 진전했을 건데.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 데는 나를 악마화시킨 게 작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영하 변호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경기 동부와의 관계 이야기도 음. 제가 또 다 대충 다 압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동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남의 민주화 운동했던 노동운동 세력들 어떤 분들하고 가까운가? 이른바 그 옛날 그 장명국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예. YTN 사장 하셨던 그쪽 그룹의 노동운동했던 그룹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이분들은 경기 동부가 아닙니다. 경기 동부는 속된 표현으로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사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에 민주당 했던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선을 하기도 했고 그 지역에서 했던 경쟁을 했었죠. 네, 예. 그런 사람이고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고 그다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범죄인이 감옥에 있는 범죄인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증을 냈겠느냐. 그 사람에게 이득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그 이득을 누가 챙겨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그 범죄인의 친인척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고요.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하죠. 이게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고요. 그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이 됐던 그해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 지방선거에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폭 출신 박철민이라는 인물, 뭐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 성남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하는 동안에 그쪽에서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떤 대가성이 있는 일종의 공작이었다면 네. 이건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 대상하는 거고 사실 만약에 저렇게 여론조전을 했다고 하면 그건 또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영향력이 5%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보수적인 법조인 집단에 있었고 그 당시가 이제 제가 뭐 법조 생활 스타트 혹은 법무관 때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나는 모든 그 법조인들이 제가 민주당 당원인 것도 알고 지지세가 있는 걸 아니까 매번 그런 걸 했어요. 민주당은 괜찮더라도 이재명은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그 기정사실처럼 했었고 그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사실이란 전제를 깔고 항상 대화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 프레임이죠. 예. 사실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싫다라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무슨 문파라고 하는 일부들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하러 가버렸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들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SNS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거 이제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NS에 이스라엘 관련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이 논란이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지금 조폭 연루설을 다시 끌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논평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메시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지도자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메시지는 제가 그 메시지 나왔을 때 중동 특사 같구나.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라도 하니까 중동 특사 같더라고요. 그렇죠. 중동 특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 짐작인데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일 패권국을 제외한 중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레짐이 새로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런 서방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못하는 말 해줬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계 금융자본들의 코털을 건드렸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하다. 미국에 있는 유태계 금융자본들이요 네타냐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그 유럽에 있는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다양한 유태계 금융자본들도 네타냐후 싫어합니다. 그 새로운 그 에너지 레짐 제가 보기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택의 지금 뭐 자본 그리고 이제 유대인 뭐 종교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과 지금의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등치시킬 수 있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참 이번 트윗이 절묘했던 게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견제구를 날릴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인도적인 문제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대통령 개인의 트위터로 또 한정 지을 수도 있으면서 효과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몇 수를 앞에 보고 저는 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신들의 알고리즘 속에서만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망언이었다 실수였다라는 걸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전에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면 내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오찬을 한다. 강성필 부대표님. 아니 이제 확실히 아니 뉴스를 전했는데 다들 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치인들 중에서 확실히 다른 초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트리트 파이터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예. 주목이 되고 관심이 갖는 것이 의외성,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왜 만날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최근에도 김부겸 이 대구시장 후보를 이제 지지선언 해가지고 한참 뭐 총리 가려는 거 아니야? 예. 사실 뭐 이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고 또 대구에서 또 시장도 하셨던 지중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만난다는 것은 하여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직 정치인이 아니라서 진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은 정말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대통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산 북구에 누가 가냐 뭐 하냐 이렇게 천착해 있었는데 바로 화제를 전환해 버리잖아요. 예. 나는 내가 끌고 갈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정주 기자. 예. 홍준표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간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정주 기자가 홍준표 전 시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야. 아니 원래 이제 전화를 잘 받으시는데 요새 잘 안 받으세요. 네. 잘 안 받는데 그 제가 이게 방금 들어오기 직전까지 했는데 잠깐 끊으려고 하다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느낌이 있지. 왜냐면 여보세요 이 타임이 약간 한 2, 3초 딜레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짧게 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 뭐 다 썼으니까 그걸 했는데 얘기를 이제 그 잠깐만 하고 이제 끊어졌는데 본인이 통화 안 하시려고 해서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만난다는 거를 이 기사가 나온 줄 모르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랑 통화할 때는 기사가 나왔어? 기사 나온지 몰랐구나. 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첫 질문을 내일 오찬 하신다며 하니까 무슨 오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시침뚝대고 네, 예. 기사 나왔다니까 약간의 정적 포즈가 있었고 이제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딱 하고 끊어진 게 홍익표 정무수석. 예. 네, 거기가 이제 다리를 놨다. 이게 뭐 그 무슨 남양홍 씨인가? 뭐 제가 볼 때 임기응변을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남양홍 씨 당문계 남양홍 씨라고. 그렇게 라인을 만들어요. 네, 남양홍 씨 이제 이게 친족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진 거다. 뭐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그러네. 홍익표. 네. 홍준표. 네. 표자 돌림인가 보다. 네. 원래 홍하고 표자가 이게 돌림자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네. 배우 중에 홍학표. 네. 그러네. 홍일표 예전에 홍문표. 네, 홍문표. 예, 의원들도 맞네. 참 많았어요. 네. 그 라인업이다. 그게 다 남양홍 씨일 거예요. 예, 그쪽이 보나마나. 홍씨 분들 중에 이름 끝에 표자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수하고 연락하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집안이에요. 네. 내일 오찬에서 어떤 얘기 오갈까요? 2022년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통합 정부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가 후보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도 두 분 통화하시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한번 제가 가정도 해보고요. 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극우 냉전 세력을 소수로 몰아내고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못 이루어냈어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3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 전에 통합정부위원회라는 걸 띄웁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세력이 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권하고 난 이후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파가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보고서를 받아요. 그러면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지만이 수구 냉전 세력을 소수로 만들고 오랫동안 우리가 집권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걸 저는 차곡차곡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점심 시간 이후 이 오찬 이후에 어떤 뉴스가 또 나올지 또 모르긴 몰라도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으면 굉장히 또 미디어랑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을 텐데. 예. 이 정치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홍준표 전 대표 있잖아요. 캐릭터가 절대 적으로 두면 안 되는 1인. 네,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표가 모르겠어요. 뭐 홍준표라 해서 표가 도움이 많이 되냐? 아, 오늘 컨디션 좋아. 네, 아니, 국민의힘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닥 득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적군으로 돌리잖아요. 아하. 아 죽습니다. 진짜. 골치 아픈. 네, 홍준표 전 대표한테 찍혀가지고 살아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네. 예,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일 텐데 내일 오후에 저희 또 방송할 때 관련된 뉴스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교원입니다. 3월부터 약간 조건이 바뀐 게 있어서요. 이게 뭐 인터넷, TV, 그 휴대전화 뭐 그냥 당연한데 가입하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약정이 끝날 때쯤은 옮겨 가실 때 비교원을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때는 최대 30만 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가입을 한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4만 원씩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부업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둔 그래서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뭐 저희 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라든지 네이버의 포털에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원 광고였습니다.